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 해결 방법이 없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알아볼 내용은 중국이 10년 만에 전력난이 있는데 이 전력난이 인재라는 것이죠. 전혀 전력난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데 전력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전 용량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왜 전력난이 일어날까요? 그러면서 해결 방법은 또 없다고 그래요. 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이 10년 만에 최악의 전력난이 덮쳤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웃기는 건 발전 용량은 충분하다는 거죠. 중국의 최고 산업단지로 알려진 광둥성에서는 전력이 배급제로 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하루하루 꾸역꾸역 버티는 중이죠. 홍콩과 붙은 광둥성과 같은 경우는 광저우, 그리고 심천, 그리고 동관, 이러한 도시인데 중국의 핵심 산업지역으로 지금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전력난, 이것은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적인 제조 공장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병목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력난은 중국에서도 남부의 전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에 의하면 광둥성뿐만 아니라 윈난성, 광시성, 저장성 등 적어도 9개 성에서 배급제 등 전력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해당 지역의 면적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 모두를 합친 것보다 크거나 비슷하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방송은 중국은 17개 성의 전력 사용을 제한했던 2011년 이후에 가장 심각한 에너지 부족에 직면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2011년 이후니까 지금 2021년이죠. 딱 10년 만에 전력난이 퍼지는데, 자, 중국의 주요 성도에 대해서 지금 그림을 올려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둥성, 장시성, 푸젠성, 저장성, 그리고 광시성, 윈난성, 아마 후난성도 됐을 거예요. 구이저우, 수찬성, 이런 지역이 다 됐을 거예요. 한 9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완전히 남부 지역. 색깔을 다 칠해드릴까요? 완전히 남부 지역에서 이 문제가 지금 생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죠. 자, 이 정도 됩니다. 완전히 남부 지역이에요. 자, 지금 현재 중국 전력원 비율을 보면 2020년 기준이에요. 원자력 발전소가 2.3%, 풍력 태양광이 24.3%, 수력이 16.8%, 화력이 60% 정도 되죠. 60%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둥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 이 광둥성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지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최악의 전력난이 광둥성에 가장 심하게 덮쳤어요. 광둥성은 특히 많은 공장이 있기에 그 피해가 대단하죠. 광저우, 그리고 심천, 동관, 이 지역이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광둥성은 중국의 GDP의 10%에 해당하고 중국 무역의 25%를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국 무역과 같은 경우는 4분의 1, 그리고 국내 총생산의 10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광둥성이에요. 그래서 무역을 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은 거의 대부분 광둥성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지금 광둥성이 문제가 되면 세계 공장이 완전히 스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곳에서 전력난이 가장 심각한 것이죠. 그 심각성은 중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이신에 의하면 지난 5월 중순부터 광둥성은 성도인 광주라고도 부르고 선전, 심천, 주하이, 주해, 그리고 둥관, 동관 등 광둥성 내 17개 도시의 전력 소비 제한 조치를 발령을 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거의 전 지역을 소비 제한 조치를 취해버린 거예요. 광둥성에는 특히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 그리고 가전업체인 메이디, 그리고 TCL과 같은 경우는 우리
TV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차 업체인 비아드 등 주요 업체의 본사나 생산시설들이 몰려 있어서 중국 경제의 한 축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미국의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입신정밀과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인 SMIC의 공장도 이 지역에 있는 중이죠. 이번에 광둥성에 내려진 전력 공급 제한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중국 경제의 한 축, 말하자면 중국의 GDP의 10분의 1, 수출 물량의 4분의 1,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광둥성에 전력 공급 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광둥성에 내려진 전력 공급 제한 정책은 순차적 전력 생산, 그리고 5일 가동, 2일 중단. 이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이죠. 이는 5월 중순부터 광둥성 17개 지역 공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력 정책들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력 사용량이 최고도로 이르는 시간대에는 공장을 최소한으로만 돌리도록 지금 명령을 하고 있죠. 일주일에 며칠씩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전력 배급제도 지금 시행 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대2예요. 5대2. 다시 말하면 5일 일하고 이틀 놀아라. 지금 그 말이죠. 그리고 차이신에서는 둔간에서는 일주일에 나흘만 공장을 돌리고 사흘을 닫으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전해졌습니다. 아까 5대2였는데 이것보다 더 심한 4대3까지 지금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광둥성의 전력난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8년도 폭설을 제외하면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하는 것이에요. 2011년도에 그 전력난 때도 광둥성의 전력난은 없었어요. 그런데 2008년도 폭설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죠. 아직 본격적인 전기 사용 시즌이 돌입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7, 8월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돌입하기 전에 찾아온 전력난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금 전기 패닉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배경, 코로나19로 이루어진 지금 중국의 경기 회복의 효과로 지금 보시면 돼요. 경기 회복이 되어가면서 세계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이 되어가면서 지금 현재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적으로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어요. 주문량이 폭주하고 있고 중국 내에서도 이제 살기 편한 이런 세상에서 전력을 많이 쓰게 되죠. 올해 초 그 중국에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공장 가동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광둥성 등에서는 이상 고온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냉방기 사용이 크게 늘었죠. 이미 중국은 올여름 폭염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박기현 SK증권 연구원은 향후 2, 3개월간 고온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까지 전망을 하고 있어요. 순차적 전력 생산 조치는 올해 광동뿐만 아니라 윈난성, 저장성, 산둥성 등 지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으로 벨트가 연결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이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지금의 중국의 발표와 다른 전력 공급난입니다. 최근 정전 사태는 중국에서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죠. 작년 2020년 12월달 중국의 베이징과 경제수도 상하이에서는 전력 공급 제한과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여러 가지 이유라고 해명을 했지만 석연치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국가 에너지국은 현재 중국의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과잉 상태로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발표가 실제로 사실이라면 이것이 문제죠. 전력이 남아도는데 전력난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광둥성에서 특별히 이번에 말하는 전력난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는 빨라진 여름 날씨와 경제 회복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유로 인하여 광둥성 전력 사용량이 2020년 대비 32.08%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비교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전력 사용량은 여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윈난성의 가뭄으로 인한 수력발전 차질입니다. 윈난성의 수력발전은 광둥성 전력 공급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특별히 이 윈난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까 그 지도를 보면 지도가 한 이 정도 되죠. 그리고 여기가 광저우, 여기가 홍콩 지역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바로 위에 있는 지역이 윈난성인데
윈난성과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지역으로 속하냐면 양쯔강의 상류지방에 속합니다. 그래서 윈난성의 수력발전은 광둥성 전력 공급의 3분의 1을 지금 차지를 해요. 그리고 화력발전용 석탄 가격의 폭등. 중국에서 전력 생산에는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56.6%, 60%에 육박하죠. 월등하게 높습니다. 수력발전소와 같은 경우는 16.8%, 원자력발전소는 2.3%에 비하면 지금 화력발전소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화력발전소의 주 원료인 석탄의 가격이 치솟은 것입니다. 중국 국가통계청에 의하면 6월 초 중국의 석탄 가격은 톤당 878위안, 한국 돈으로 약 15만원 정도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1년 전인 2020년 6월과 비교하면 70%나 가격이 비싼 거예요. 70% 여러분 가격하 만오죠. 자, 일단 만원짜리라고 생각을 하면 17,00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비싼 겁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석탄 가격 변화라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지금 2020년입니다. 2020년 기준 쫙 올라오다 보면 여기 기준과 지금 현재 2022년 6월달, 6월달, 여기 6월달 이 기준으로 보면 최저점이에요. 최저점에서 이제 최고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차이가 몇 퍼센트? 7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이유로 중국 당국은 화력발전소가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영 압박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석탄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적자 누적이에요. 적자 누적. 왜 적자 누적인지 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국이 밝히지 않은 요인이 한 4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바로 전력정책의 실패이죠. 전력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밝히지 못한 전력정책 실패 내용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화웨이 전력대학 에너지 네트워크 연구센터 청밍소장은 광둥성의 전기 패닉은 4가지 숨은 요인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4가지가 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전력 사용량 예측 실패입니다. 올해 광둥성 정부는 전력 사용량을 200억 킬로와트를 감축했어요. 감축. 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둥성에는 전력 사용량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공장도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올해 광둥성 정부는 전력 생산량을 줄여버렸습니다. 전력 사용량 예측 실패는 지금 현재 광둥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 2016년 12월달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은 전력 발전 5개년 계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5개년 계획에서 전력 수요가 연평균 3.6에서 4.8%를 증가해서 2020년 전체 사용량이 지금 약 6조 8천억에서 7조 2천억 킬로와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6조 8천억 그리고 7조 2천억 이 사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이게 달랐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요. 2019년도 전력 사용량이 이미 7조 2천억을 넘어버렸어요. 7조 2천억을 넘어서 7조 2255kW로 2020년의 최고치를 경신하게 돼버린 겁니다. 못 돌게 된 거죠. 이 부분이 작년 2020년 베이징과 상하이의 갑작스러운 정전 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전력 사용량을 넘어버렸으니까 정전 사태는 블랙아웃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력은 일단 한번 만들어지면 저장이 안 돼요. 뭐 축전지가 있으면 축전지를 대량으로 만들면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력은 기본적으로 저장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 주기가 또 길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꼭 필요합니다. 세계 각국은 전력 수요 예측 및 계획 기술을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중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같은 경우도 세계적인 공장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자기 GDP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 중국은 왜 전력 수요가 틀렸을까? 빗나갔을까? 그거죠.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전력 사용량은 경제 성장률과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본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경제가 떨어지면 전력을 적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장을 적게 돌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은 2001년 전력 소비량이 3.6%가 줄자 경제 성장률은 0.8%에 그쳤어요. 그리고 일본 역시 2003년 전력 소비량이 1.3% 감소하자 경제 성장률도 1.8%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예상외로 낮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전력 소비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득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은 다르죠. 중국의 GDP와 전력 사용량과의 큰 괴리감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가 1998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9.8%였습니다. 그런데 전력 사용량 증가는 5.6%에 그쳤다라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전력 사용량 증가도 고공행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성장률입니다. 이 1997년도 대비 1998년도가 9.6%가 성장했기 때문에 전력의 사용량은 이것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당시 제조업 기반인 중국 경제 구조에서 전력 사용량 증가가 크게 웃도는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렇죠. 즉 중국이 발표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믿기 힘들다라는 것이 이게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중국 전력 당국 스스로 각 지역에서 발표한 부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해야 될 상황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이렇게 발표했다라는 것이 결국은 중국의 그 각 도성마다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호주와의 갈등. 중국은 현재 호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치적 보복으로 지금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도까지 석탄 수입량의 60%가량을 호주에서 계속 수입해왔죠. 그런데 호주와의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인 2020년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어디냐라는 언급 때문이었어요. 호주는 중국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중국 입장에선 뿔이 났죠. 그러면서 호주산 석탄을 수입을 하지 않게 돼요. CNN도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남아공에서 석탄 수입을 늘렸다. 하지만 호주산 석탄 수입 부족분을 다 메우지 못했다라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즉, 충분한 석탄이 수입되지 못하게 되자 중국 내 석탄 가격의 상승을 일으켰고,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쌍곡선에서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이 늘고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면서 일단 이거 보세요. 수요와 공급 쌍곡선. 수요, 공급, 쌍곡선. 그래서 만약 수요가 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요가 늘고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상승을 일으켰고 가격이 상승하자 지금 수입하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국이 화력발전소를 순번제로 가동하게 된 이유가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석탄 가격의 상승.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중국의 발전소의 전력 공급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충분합니다. 중국에서 전력 사용은 냉방기 가동이 절정으로 이르는 여름철의 최고조에 이르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발발 전인 2019년 여름, 중국의 전력 사용량은 절정에 달했지만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전혀 없었고 2020년 여름 때도 전력 공급은 정상이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중국의 전력난이 지금 10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1년 이후 12, 13, 14, 15, 16, 17, 18, 19, 20 이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는 중국 발전소의 전력 공급 능력은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전력 발전 시스템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전력 공급 능력의 문제가 여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력 사용량이 낮은 2020년 12월 달에 전국의 각 지역에서 전력 사용 제한 조치가 발표가 되었고, 5달이 지난 올해 5월에는 전기 패닉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봐야 될 내용, 중국의 전력 발전 구조. 지금 아까 언급했다시피 중국은 전체 발전량의 약 60%에서 70% 정도를 화력발전소에 의존을 해요. 그중 화력발전소는 90%를 지금 석탄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즉 전체 발전의 한 63%, 조금 더 적게 잡으면 지금 한 54% 정도 석탄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중국의 전력난에 화력발전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석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 중국 전체 전력 공급에서 수력발전소의 비중은 17%, 풍력발전소는 5.6%, 원자력발전소는 겨우 5%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 전기 패닉으로 불리는 전기 대란은 수력과 풍력과 원자력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보세요. 전체 용량 중에 17% 정도, 5.6% 정도, 5% 정도 차지하고 있는 여기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중국의 화력발전소들은 저렴한 석탄을 사용한 발전으로 얻은 전기를 공급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중국의 전력산업은 전기료와 석탄 가격 사이에 복합적인 함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별 산업 변동에 따른 공급량 조절 문제가 더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05년 석탄 전기 가격 연동제, 그래서 석탄 가격에 의해서 전기 가격이 변동이 된다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석탄 가격 변동으로 인한 전기료를 그대로 반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석탄 전기료 게임을 깔끔하게 풀어낸 듯 지금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격 연동제의 시행으로 시장의 변동을 고려하지 못한 악수가 되고 있어요. 갑자기 석탄 가격이 변화가 되면 이것을 정부가 일부 흡수해주고 천천히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현재 전기 패닉의 직접적 원인이 석탄 가격 급등에 있습니다. 그러면 석탄 가격의 급등의 원인이 뭘까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중국 중앙정부 규제로 인한 생산량 감소. 당국은 주요 석탄 산지인 내몽고, 여기가 내몽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몽골 지방에 부패 청산 활동을 벌이고, 그리고 산시성과 샨시성에서는 창당 100주년과 관련해서 대규모 안보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 여파는 원탄 생산량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누구를 다 때려잡고 그리고 석탄을 적게 하고 그러면 당연히 생산량이 감소가 되겠죠. 3월부터 하락한 원탄 생산량은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한 3억 2천만 톤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석탄도 줄였지만 내부에서 캐내는 석탄까지 줄었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리고 석탄 수입량 하락. 이 문제는 중국과 호주와의 문제예요. 중국과 호주와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석탄의 수입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석탄 수입국이지만 수입량은 작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8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까지 감소했다는 거죠. 2021년 1분기 석탄 및 갈탄 수입량은 9,01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 감소. 자, 보세요. 28.8% 감소했습니다. 이 석탄 수입량 하락의 가장 큰 원인,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2020년 호주산 발전용 석탄의 대중국 수출량은 3,48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2%나 감소했어요. 그것도 5월 이전에 수입을 했던 것이 있죠. 특히 후반 수개월 동안은 수입량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호주산 석탄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하고 운송이 편리해서 중국 동남부 연안 지역 발전소의 석탄 수급에 요긴한 역할을 했죠. 그런데 호주산 석탄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 화력발전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광등성을 중심으로 언제든 재고량을 보충할 수 있는 공급처를 잃었다라는 것이 심리적인 요인이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 장기적인 로드맵 부재. 이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출구도 없어요. 네, 출구도 없어요. 중국은 경제 구조 전환과 국제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2020년 탄소 피크, 2060년 탄중화를 지금 국제사회와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계획이 성공을 하면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전력 구조 전환, 이 두 가지가 동반이 돼야 돼요. 이 가장 큰 이유는 탄소 배출량 제로에 가깝게 하는 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제로에 가깝게 하려면 화력발전소 자체를 아예 다 깡그리 없애야 된다는 거죠. 이는 중국 입장으로서도 매우 어렵고 절박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은 출구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동시에 계획경제에서 비롯한 중국의 전력 시스템은 중국 공산당이 오랫동안 개혁을 하면서도 가다듬지 못한 거대한 사업이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중국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것을 지키려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이 뭘까요? 탄중화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2030 탄소 피크, 2060 탄소 중화. 중국이 전 세계에 약속한 쌍탄소 목표는 중국 경제 현실과 너무 격차가 크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이를 달성하려면 석탄으로 생성한 전기는 2025년 피크를 완료한 후 2030년부터 퇴출을 시작해서 2050년까지 대부분 완료하고 2060년 내 완전히 석탄으로 만드는 전기가 0에 가깝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2060년까지 석탄으로 만들어진 전기가 완전히 퇴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중국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우선 중국의 주 에너지원은 석탄입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수준의 청정 석탄 발전소를 구축해 놓은 상황이죠. 경제성 또한 높습니다. 이로 인해 퇴출에 대한 저항이 크죠. 그래서 지금 석탄을 대체할 것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LNG입니다. 가장 큰 이유, 석탄 화력을 대체할 재생 가능한 신에너지는 화력 발전선과는 달리 날씨 등의 요인에 의해서 전력 공급의 변동성이 크고 간헐적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태양열, 풍력, 조력 이런 것들이 지금 신에너지로 속하는 것이죠.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석탄을 통한 화력 발전이 여전히 중국에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계에 온 서전 동송. 여기 전이라는 것은 전기전자, 이게 송신할 때 송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전 동선이란 서부에서 전력을 만들고 만들어진 전력을 동쪽으로 보내는 것을 지금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죠. 중국은 산악지방의 소량이 풍부한 양쯔강 상류의 윈난성, 스촨성에서 수력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전력 사용량이 많은 광저우나 이러한 지역으로 송전해 왔죠. 그러나 최근 윈난성과 스촨성에서는 수력발전이 화력발전 대비 전기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알루미늄, 실리콘, 폴리실리콘, 단결정 실리콘 등 전력 사용이 많은 사업을 대거 유치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실리콘이나 폴리실리콘이나 단결정 실리콘과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반도체죠. 반도체에 쓰이는 원료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알루미늄.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윈난성과 스촨성에서 이러한 업체들을 유치를 시켜버리니까 전력 수요가 급증해버려요. 그러면서 전력을 동부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제 제약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동부로 전력을 보내는 게 한계에 부딪혔다는 말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장화로 나서기 어려운 중국 상황입니다. 사회주의 경제정책 체제에상 전력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화,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와 연계, 저탄소 전력 등의 과제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과감하고 실질적인 개혁을 지금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광둥성의 전력난 일시적일까요? 중국 당국과 매체는 광둥성의 전력난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잡한 중국의 경제, 에너지 시스템, 외교적인 문제까지 더불어진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전력난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 전력난의 해결은 요원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 생산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건데 전력난은 중국의 생산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건설과 제조업의 전력 소모량이 전체 약 70%에 차지했죠. 그리고 지난달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0.9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도 제조업이 위축한 배경 중 하나는 전력난이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이 전력난은 중국 경제에 주름을 쥐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에 퍼져있는 전력난, 출구가 없는데 이 출구가 없는 것은 정치적으로 우위에 서보고 싶어하는 중국 정부 때문에 더욱더 출구가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